안녕하세요. 김시안 원장입니다. 오늘은 말린 표고버섯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육체 피로를 풀어준다. 비타민 D가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막아준다. 표고버섯은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 비타민 D를 보충하는데 꼭 필요한 음식이다.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모체인 에르고스테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을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발생되는 비타민 D는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작용을 한다. 이외에도 표고버섯 속 식이섬유는 대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말린 표고버섯의 발효액은 면역력을 향상시켜 겨울철과 한절기에 기성 부리는 독감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효소로 담글 표고버섯은 한약재 전문점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생표고버섯 효소를 담는 것도 좋지만은 말려서 말리는 과정에 햇볕에 받아서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린 표고버섯을 이용을 해서 효소 담는 것도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린 표고버섯 300g 표고버섯 효소 담는 데 있어서 매기체로 사용할 것은 포도입니다. 포도 1kg 200, 황설탕 1kg 200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칼도마가 필요하고 버무리는 양지기가 필요하고요. 또한 효소를 담는 유리용기 4리터 내지 5리터 유리용기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말린 표고버섯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표고버섯은 너무 딱딱하지 않고 겉이 하얗게 핀 것으로 준비해 손으로 적당하게 잘라준다. 두 번째, 포도는 씻지 말고 알만 하나씩 떼어 그릇에 담는다. 하얀 분이 효모라고 합니다. 하얀 분, 포도의 하얀 분이 효모인데요. 이 효모를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포도를 사용할 경우에 포도의 하얀 분, 효모를 잘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그릇에 포도, 표고버섯을 넣고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어 버무려 준다. 5.
버무리면서 포도 40% 정도를 터뜨려 물기를 나오게 해야 표고버섯에 설탕을 골고루 버무릴 수 있다. 6번째, 잘 버무린 표고버섯과 포도 준비된 용기에 70% 정도만 담는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표고버섯과 포도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을 한다. 직사광선이 없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 습기가 없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누차 이제 설명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습기가 없는 곳에서 발효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슴의 울화를 없애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자나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어느 귀족 집안에 가르데니아라고 하는 마음씨 착한 순결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흰색을 좋아하다 보니 소지품은 물론 침실과 거실도 온통 흰색으로 장식하고 흰색을 좋아하는 총각과 결혼하여 순수하게 살기를 소원했다고 합니다. 흰눈이 하얗게 내리는 어느 겨울밤, 흰옷을 입은 천사가 흰꽃을 하나를 안고 하늘에 내려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던 처녀에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나는 순결의 천사로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여인을 찾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천사가 꽃씨를 하나 건네주며 이 씨앗이 꽃을 피울 때 당신이 원하는 청년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처녀는 씨앗을 꽃밭에 심어 정성스럽게 돌봤더니 아드면 조그만 식물이 올라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처녀가 벅찬 마음으로 꽃을 감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씨앗을 건네주던 그 천사가 나타나더니 점점 씩씩하고 건강한 청년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가르데니아는 순백의 눈꽃처럼 순수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한 식물이 바로 치자나무입니다. 이후 사람들은 치자나무를 처녀의 이름인 가르데니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치자나무는 첫째, 꽃이 희고 아름답고, 둘째, 꽃향기가 맑고 풍부하고, 셋째, 겨울에도 잎이 푸르고, 넷째, 열매를 물들이거나 한약재를 쓴다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가까이에서 했던 이 식물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치자나무는 꼭두선이과의 여러 해살이 광목으로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상록수이고 중국, 일본, 브라질,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는 원예 품종인 꽃치자나무와 좀치자나무, 약용으로 쓰는 치자나무가 있고 치자나무는 중국 원산으로 내한성이 약해 높은 산에는 없고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방이나 경기 이남의 민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치자나무는 1에서 4m 정도 자라고 잎은 긴 타원형으로 서로 마주나는데 반질반질한 광택이 난다고 합니다. 치자나무는 열매가 술잔처럼 생기고 열매를 약재로 쓰는 나무이다 보니 치자나무 앞에 목을 붙여 치자나무가 된 것입니다. 꽃이 모란꽃과 비슷한 나무여서 목단, 노란 꽃이 피는 술잔처럼 생긴 열매라고 하여 황치자, 열매가 조그만 술잔 같다 하여 소치자, 산에 나는 치자나무 열매를 쓴다고 하여 산치자, 선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치자나무는 항산화 작용이 강해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사매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췌장의 장갑막내 혈류를 증가시켜 췌장 기능을 강화하고 이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을 떨어뜨려 준다고 합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세포를 보호하여 간의 해독을 향상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항염증 및 등정, 두통, 지혈작용에 우수하고 한방에서는 치자나무 열매를 약재로 쓰고 우리의 몸에 열을 내려주는 청열약 중
사화약으로 분류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차며 독이 없고 신장과 간장, 위장, 삼초, 폐를 이롭게 하는 약재입니다. 치자나무는 열매 외 잎, 꽃, 가지, 뿌리도 약재로 쓸 수 있고 어린 잎은 끓은 물에 데쳐 나물로 활용할 수 있고 잎이 억세지면 그대로 따서 잘게 썰어 말려 차로 달여 응용한다고 합니다. 꽃은 은은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데 중국인들이 소모하는 제스민 차와 비슷하고 꽃은 봉우리가 맺혔을 때 따서 덮어서 차로 우려내 마시거나 35도 술에 담가 음용한다고 합니다. 가지와 뿌리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채취하여 잘게 썰어 달여 마시고 열매는 9월에서 11월 사이 성숙하고 붉은 노란색을 뜰 때 따서 말리거나 찜통에 30분 정도 쪄서 말려 쓴다고 합니다. 열매의 노란색소 성분을 이용하여 각종 요리에 활용하면 진노란색의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열매를 진하게 끓인 물로 밀가루로 반죽하여 칼국수나 수제비, 부침개, 튀김, 물김치, 찌개, 라면 등 끓이거나 만들 때 물 대신 사용한다고 합니다. 치자나무는 해열, 진통, 소염 효과가 탁월하여 한방파스 재료로 쓰고 있고 일반 가정에서도 치자가루나 달인물을 이용하여 쉽게 파스를 만들어 손발을 삐어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때 어깨나 등이 아픈 통증을 등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치자나무는 비장과 위장을 화하고 찬 사람이나 식사를 조금만 해도 대변이 묽게 나오는 사람은 장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체질에 따라 위장 기능 저하, 배가 그득하고 답답한 증상, 현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용을 중단하면 호전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치자나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영상 이어서 보시죠.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들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에 걸쳐 덮어준다. 9번째, 말린 표고버섯 효소의 발효 기간은 5, 6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숙성을 필요하다. 특히 이제 표고버섯 건지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제 나무를 버무릴 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건지를 갖다가 분쇄를 해서 나물 버무릴 때 소스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것을 갖다가 장아찌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 요걸 갖다가 말려서 분쇄를 하셔서 효소를 환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건지를 갖다가 건조기에 말려서 꼬들꼬들 할 때에 활용을 하시면 반찬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린 표고버섯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